농태지요. 안녕. 자, 오늘은 선화하는 반응을 일단은 먼저 끝내야 돼요. 끝내고 뭐 다른 걸 할 건데, 일단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별건 아니고 공부에 대한 얘기 살짝 조금만 하고 넘어갈게요. 올해도 대치동에서는 서울대 의대 합격자가 나왔어요. 네, 그 친구들 중에 저기 강동구에 배재고라고 있는데, 배재고 전교 1등인데 한 방에 다 붙어버리더라고, 남자애가. 뭐 그랬고,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어렵지?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지? 어려운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니? 어려워서 뭘 하고 있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 나한테 이제 몇 가지 그 예시들이 있는데, 꽤 오래 전에, 한 10년쯤 전에는 내가 이제 그 통합 이과 자연계 통합 논술을 하는데, 되게 좀 유명한 학원이 있습니다. 압구정에 정보학원이라고. 건물이 9개야. 그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만점자가 있어. 수능 만점자. 수능 치고 한 2주간 공부하거든, 논술을. 예, 만점자가 있었어. 남자애가. 재수하는 애였는데, 걔 공부하는 어떤 방법이나, 그 다음에 2년 전이니까 만 2년 전에, 이제 만 2년 전에 고3 개포고 고3 여학생을 대치동에서 가르쳤었는데, 이미 수업을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거기 그 학원 원장님이 얘기를 하더라고. 얘 전국 1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 전국 1등? 어떻게 따지지 이걸? 애매한데? 라고 생각했거든. 걔가 이제 서울대에 갔어. 근데 서울대에 간 방법이 되게 특이해. 걔가 어떻게 갔냐면, 너네 그거 아니?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하는 거 아니? 지역균형 전형? 지역균형 전형이 뭐니? 예를 지역별로 이제 교육의 불평등이나 이제 교육 컨텐츠의 접근성이 다를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지방 학생들이 살짝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다라고 보통은 동의를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래서 이제 지방 학생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억지로 할당을 해주는 거야. TO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억지로 예를 들어 서울대에 지금 3,700명인가? 1년에 그 정도 이제 합격 한 학년에 3,700명, 우리 때는 5,000명이었는데 3,700명 정도 되거든. 이상한 거 아니야? 왜 줄였냐면, 우리 때는 수능을 85만 명이 봤고요. 지금은 50만 명 정도 보지, 그지? 그래서 준 거야.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 그래요. 그 중에서 한 500명 정도는 그냥 일반 경쟁을 하지 말고 그 지역에서 딱 할당으로 뽑자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서울대만이 아니고 주요 대들은 다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케이? 됐지? 지역균형 전형이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에서 서울대 의대 2명 이런 식으로 할당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그냥 다른 수능이 아니고 다른 걸로 경쟁해서 이제 뽑히게 되는 거지, 2명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걔가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서울의 강남구의 개포동이 일종의 그냥 대치동이라고 생각하면 돼. 조그만 개천 기준으로 여기 대치동, 여기 개포동이야. 걸어 다니면 되는 데인데, 개포고 에서 공부하던 애였거든. 자, 걔가 이제 합격을 한 방법이 뭐냐면, 지역균형 전형으로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지? 지방에만 할당해주고 서울에는 할당을 안 해주면 안 되잖아. 그것도 불공평이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러니까 서울에도 서울대 의대를 2명을 할당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전형, 똑같은 전형으로 할당을 하는 거야. 그걸로 붙었다는 뜻이야. 서울에서. 그러니까 서울 강남에서, 그 강남 전체에서는 그 학년에 1등을 맞았고, 그럼 그 1등이었기 때문에 전국 1등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 원장님이. 자,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걔가 전국 1등이라는 걸, 그런 애를 가르쳤다는 것은 나한테는 좀 좋은 경험이기도 한데, 내가 배운 게 있어. 그걸 얘기하려고 해. 자, 걔를 내가 뭘 가르쳤냐면, 걔가 고3 때 1년 동안 가르쳤었는데, 생명, 과학 2를 가르쳤어요. 개정 전에. 생과 2. 오케이? 좀 복잡한 내용이고 살짝 깊이가 있거든. 생과 1은 기술적으로 이제, 사실은 이 내용은 기술적인 건 아니야. 근데 시험은 정말 기술적으로 풀어야 돼서 어려운 시험이 있지, 수능에서. 그지? 그런 시험인데, 걔 생과투를 배우는데, 얘가 선행이 없는 거야. 선행을 안 했어, 아예. 없어. 그래서 난 처음부터
기억부터 가나다라 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가르쳤어야 됐어. 그래서 항상 걔를 가르치면서 느낀 게 매주 한 번 수업했거든. 매주 느낀 게 뭐냐면 처음에 배울 때 집중하고 아주 막 집중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잘 보고 있어. 상큼하게 보고 있어. 집중하고 잘 했어. 그럼 문제 있잖아, 그지? 문제 있을 때는 내가 풀어줘. 그거 해보라고 하면 버벅대, 얘가. 어렵거든. 아마 생각투 문제를 한번 보면 깜짝 놀랄걸? 한 문제가 어떠냐면 이만한 종이에 한 문제가 이래. 정보가 요만큼 있어. 장난 아니지. 그런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꽤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돼. 어렵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바로는 못해요. 자전거 타는 것처럼. 처음에 가르칠 때는 자전거 선수도 처음부터 잘 탔겠니? 그건 아니잖아, 그지? 못해. 근데 걔의 규칙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 다음 주에 가보면 문제를 나보다 잘 풀어. 다음 주에 이미 전주에 공부했던 거 다시 좀 볼 거 아니야, 그지? 뭐 테스트를 하든지 볼 거 아니야, 그지? 그때는 완성돼 있어, 거의. 그게 거의 99.9%야. 완성돼 있어. 되게 신기하더라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니? 공부하는 방법이 사실은 공부를 제대로 하겠다고 하면 한 번 공부했을 때 나한테 1대1로 얘기하면서도 많이 들었을 수도 있어. 한 번 공부했을 때 어려웠던 게 있어. 그건 누가 알고 있니? 내가 아니? 나도 예상은 할 수 있지. 근데 누가 아니? 스스로가 알고 있잖아. 뭐가 어려운지. 몇 번이 어려웠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렵다. 알고 있지, 그지? 뭘 더 공부해야겠다. 능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그지? 그럼 뭐 해야 되는데? 그 다음번 수업이 올 때까지 이걸 어떻게 해서 완성할지 고민하고 실행을 해야 돼. Just do it. 많이 들어봤지, 그지? 그냥 해야 돼. 근데 어때? 지금까지 어땠는지 생각해보라고. 비난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고민을 해보라고. 혼자 생각을 해보라는 뜻이야. 어려운 게 있었어. 요 최근에는 이제 물리가 어려웠지, 그지? 물리가 어려웠을 거야. 어려운 게 맞아.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거든. 왜? 그냥 알고 있다고 푸는 게 아니고 해석을 해야 되고, 그지? 머리를 쥐어 짜야 되고, 오케이? 거기에 완전히 안정화돼야 돼. 또 익숙해져야 돼. 그 해석에.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경험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하거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경험과 훈련 이전에 첫 공부가 정말 중요해. 첫 공부에서 완전히 이론은 확 고정돼야 돼. 고정된 다음에는 이제 풀어나갈 수는 있어. 잘 들어놔. 언젠가 너네 분명히 확 스위치 온 돼서 이제 아예 공부하는 인간이 될 수도 있거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피곤하게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언젠가는 아예 공부하는 인간이 될 수도 있거든. 내가 고2, 3월 달부터 그랬어. 그때부터는 아예 딴 건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버스를 타고 있어도 영어 단어장 보고 있었고, 좀 더럽지만 화장실에서도 책 봤어. 왜 그랬냐면 내 계획에 내가 공부할 계획을 매일매일 나는 이제 아침에 학교 가면서 이제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계획이 보통 욕심이 있었어. 많았거든. 이걸 다 하려고 하니까 시간 딱 정해져 있잖아, 그지? 물리적으로 부족하니까 뭘 했냐면 고민했어. 그냥 보통 애들이 1시간 공부하는 거, 나는 그 1시간 2시간처럼 쓰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초집중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첫 번째야, 그게. 두 번째는, 그래도 안 돼. 그러면 시간을 확장해야 돼.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늦게 자거나, 일찍 일어나거나, 잠 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공식적으로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시간 있잖아, 그지? 뭐니? 쉬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이걸 활용해야 됐었어.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오전에 한번 4점이 와, 데드 포인트. 4점이 와. 진짜 힘들어. 그러면 이제 10분, 쉬는 시간 10분 한 번은 애들 막 떠들어도 학교니까, 그지? 한 번 53명이었거든? 막 떠들어도 난 잠이 와. 근데 되게 예민한 사람인데 잠이 와. 딱 예쁘게 10분 딱 자고 딱 깨잖아, 그지? 종치고 옆에 친구가 깨워준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뭐라고 생각하냐? 나 이제 괜찮아. 라고 혼자서, 선언을 했어. 괜찮아! 이렇게 말한 건 아니고, 스스로, 마음속으로. 실제로 한 10분 자면 한 1시간 정도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돼. 아직은 그런 정도까지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체력이 떨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도 계획을 짰어. 오전에 한 번, 그 다음에 오후에는 버텨. 근데 저녁 먹고 또 데드 포인트 와. 그럼 저녁 먹고 잠깐 저녁 시간에 공부하다가 한 10분, 20분 이상 자면 어지러워져.
어지러워져. 그래서 20분 이상 절대 안 자. 학교에서는. 한 10분, 15분 자고 딱 일어나면 그때부터 11시까지를 버텨야 돼. 학교에서 11시까지 공부했거든.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한 3시까지 공부하고 잤거든. 뭐 그런 식으로 살았어. 그러니까 뭐 천재라고 하는 거 내가 생각할 때는 없습니다. 천재가 있는 게 아니고 관심과 집요함 뭐 이런 게 있을 뿐이야. 우리 소위 말하는 천재들이 어느 한쪽에 너무 뛰어난 애들 있지, 그지? 그런 애들을 우리 신경생물학적으로 자폐라고 합니다. 자폐아들이야, 자폐아들. 어느 한쪽으로 너무 뛰어나면 다른 쪽으로 뛰어나기 어려워요, 보통은.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천재가 돼야 되는 거야. 지금 이 입시라고 하는 건 진짜 천재가 돼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수학 한 과목 잘하면 돼. 수학 한 과목 잘해서 인서울 하기도 불가능해, 거의. 맞지? 우리는 모든 걸 잘해야 돼. 모든 걸.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은 진짜 노력형 천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 그지? 막 전국에서 1등 했니, 몇 등 했니 해서 인터뷰하고 뭐 이럴 때, 교과서만 봤어요. 11시에 잤어요. 12시에 잤어요. 뭐 이런 얘기 있잖아, 그지? 그거 맞아. 맞긴 맞는데 걔는 그런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았어, 그냥. 보통 11시, 12시 자는 그 공부 잘하는 인간들은 학교 가려고 깰 때 요즘에 너네 학교 몇 시에 가? 8시 40분까지 가나? 대강 그 정도지? 그지? 그럼 보통 몇 시에 일어나? 시연아, 몇 시에 일어나? 8시 정도 일어나지, 그지? 후다닥 해서 가지, 그지? 보통 그렇지, 그지? 근데 그런 애들은 5시에 일어나. 5시에 일어나서 오늘 뭐 공부하는지 봐. 뭐 공부하는지. 예습이라고 하는 게 있지? 그리고 복습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그지? 맞지? 예습과 복습 중에 더 편한 게 뭘까? 복습이야. 이유가 뭐지? 배웠잖아. 배웠기 때문에 다시 보는 건 좀 편해. 근데 예습은 상대적으로 어려워. 근데 솔직히 이 공부의 본 게임이 뭐야? 학교쌤이 잘났든 못났든 못 가르치든 잘 가르치든 그 본 게임은 학교 수업이야. 맞지?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 내가 아니고 학교 선생님이잖아. 맞잖아. 그지? 학교 수업이 본 게임이거든? 본 게임 이전에 오늘 이런 거 공부하겠네 라고 미리 예상하고 가면 이 수업이 아주 밀도 있게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야. 그때 계속 나는 생각할 수 있어.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예습이 어렵지만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해도 돼. 나도 안 했어. 나도 예습까지는 못했어. 근데 복습은 반드시 했거든. 이건 이제 사람마다 선택이 있겠지, 그지? 자기한테 맞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 다 뭐니? 내가 계속 이제 1대1로 말할 때 얘기하는 관심이야. 공부에 대한 관심, 태도. 오케이?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지 뭘 할 수 있냐면 공부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거야. 나 이렇게 컸다. 나 신뢰도가 되게 높아졌다. 이런 걸 느낄 때가 올 거라고. 오케이? 공부로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 고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면 돼. 그래서 거의 끝까지 가본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 좋겠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분명히 너네가 더더더 하다 보면 내가 얘기해 줄 게 더 많을 거야. 왜? 이미 겪었을걸, 내가? 그때 나 혼자 고민하고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해봤을걸? 뭔 말인지 알겠지, 그지? 응?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어때, 너네? 한번 스스로 생각해봐. 요거 얘기하려고. 그 이론 2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살짝 바뀐다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책을, 그 이론 내용 책을 좀 다 덮어볼래? 덮어봐. 네, 싹 덮어버려. 덮어봐. 됐지? 덮었지? 안 보이게 덮었지? 응? 자, 원래는 내가 이제 오늘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준아! 나와서 철 재련에 대한 화학 반응식 한번 적어봐. 라고 얘기하려고 했거든. 할 수 있겠어? 자신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자신 있대. 오, 준이 좋아. 그러면 준이하고 이름이 비슷한 여준이 친한 친구 시연아, 광합성 반응에 대한 걸 한번 적어봐. 학준아 하나 남았는데 뭐지? 광합성하고 철재련, 그 다음에 화석연료, 그지?
연소에 관한 일반식이 있었지. 일반 화학 반응식. 적을 수 있어? 쉽지 않지, 그지? 그지? 쉽지 않지. 지금 내가 왜 이 행위를 하려고 했냐면, 하면 또 되게 스트레스 받고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냥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봐. 내가 이 세 가지 중에 몇 개를 쓸 수 있는지. 아까 내가 한 10분 이상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케이스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복잡한 거 배웠지? 그지?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이걸 밝게 훤히 다 알고 있어야 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걸 못해, 지금. 예를 들어서 조금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다고 하자. 이런 상황이야. 이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구멍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구멍이 생겼어. 그럼 이게 시간이 지나. 그럼 어떻게 돼? 계속 발목 잡혀. 이것 때문에. 그래서 계속 나는 이게 어렵다라고만 느끼고 있는 거야. 하면 되는데. 시연아, 되게 너한테 감명 깊은 노래가 팝송이든 우리나라 노래든 있어. 처음 들었어. 아, 이건 진짜 한번 배워봐야겠다 해서 뭐 가사를 출력하든지 적어서 외운다고 하자. 너 일주일 만에 외울 자신 있어, 없어? 설마 못 외우는 건 아니지. 강아지 아니지. 당연히 외울 수 있지, 그지? 맞지? 그지? 당연히 외울 수 있잖아. 그런 거야. 뭐가 있었던 거야?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지? 관심이 표현됐던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이거 틀렸네, 다시 해보고 하다 보니까 됐잖아, 그지? 공부 어렵다는 거 똑같은 거야. 사실은 해보고 하면 돼. 안 될 리가 없어. 그리고 한번 된 다음에는 뭐니? 그거 쉬워. 왜? 나한테 이거 쉬워. 왜? 나 다 알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다 기억하고 있고 다 이해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쉬운 거야. 너네들한테 어렵고. 결국 너네는 목표가 뭐가 돼야 되냐면, 내가 처음 공부해서 어려웠던 건 나한테 익숙하고 쉽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해하지, 그지? 지금 하고 뭐가 바뀌어야 될까를 스스로 고민해 보라고, 스스로. 알겠죠? 한번 생각해봐. 이 세 가지 반응 중에 내가 얼만큼을 쓸 수 있는지, 내가 얼만큼을 안 하고 있어서 다음 주에 또 이 내용이 얼만큼 나한테 어려울지를 생각해 보라고. 이거 쉽게 만들어라고.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제 시작할게. 좀 마음에 와 닿았으면 좋겠어요. 얘기들이. 어차피 사람이 다 하는 일입니다, 공부. 그리고 너네가 하는 공부 되게 특별한 거 아니야. 맞잖아? 너네 나이 공부 안 하고 있는 애가 특별하네. 안 그래? 일반적인 거야. 어쩔 수 없어. 거쳐 지나와야 돼. 남학생들 군대 가야 되잖아. 그지? 그거랑 마찬가지야. 그렇게 이해하고 마음 좀 편하게 받아들이고, 어차피 할 공부, 똑같은 시간 할 공부, 그냥 공부할 때 열심히 하자. 그렇게 좀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마음이 힘들지 않아야 되거든. 그지? 자, 이제 시작할게. 오늘 산화하는 반응을 끝낼 겁니다. 그리고 문제도 좀 풀게 할 거고요. 산화하는 반응이 뭐라고? 산화가 뭐라고? 산소가 어디에 붙는 거라고. 산소화. 그럼 얘는 뭐야? 산소가 안 붙었을 때에 비해서 산소가 붙었을 때 얘는 산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지? 산화됐다. 그럼 환원은 뭐라고? 반대 반응이라고. 산소가 붙어 있었는데 떨어지면 얘는 환원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죠? 산화하는 반응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정의해 보면 하나가 더 나타나. 그게 뭐냐면, 산소 또는 전자를, 산소 아니어도 전자를 잃거나 얻는 반응으로 산화하는 반응을 약속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오케이? 일단 표면적으로는 산소 붙으면 산화야. 이건 아닐 리가 없어. 됐지? 그 다음 떨어지면 환원 맞아. 산소 보이면 딱 그걸로 판단하면 돼. 근데 산소가 없는데도 산화하는 반응이 될 수가 있대. 그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를 한 번 딱 얘기할게. 리바이벌 하지 않는다. 한 번 얘기해. 산소가 깡패야, 사실은 원자 중에. 산소가 어떤 깡패냐면 전자를 뺏는 놈이야. 전자를 뺏는 놈. 이 전자가 있잖아. 내가 산소야. 그러면 대부분의, 한마디로 학교에서 한 2장 정도 되는 애야, 얘가. 산소가. 대부분이 다른 원소라면, 산소가 아니고 다른 원소라면, 가면 얘 전자를 빼서, 결합하면 빼서. 됐니? 그러면 봐봐. 여준아. 산소가 붙는 효과는, 효과가 맞아. 효과가 아니고, 효과는 전자를 전자를 더 가지는 효과하고 같은 거야? 아니면 전자를 뺏기는 효과하고 같은 거야? 뺏기는 거지. 뺏기는 거지.
그지? 맞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하는 거야. 산화 반응은 산소가 붙는 반응일 수도 있지. 그지? 근데 산화 반응은 산소하고 상관없이도 전자를 뺏기면 이거 산화 반응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 오케이? 아, 산소가 있어도 상관없어. 산소가 붙으면 당연히 전자 뺏겼겠지. 그지? 그러니까 산화 반응이야. 오케이? 예외가 딱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아까 2짱이라고 했지, 산소가. 그지? 1짱 있어. 누구? 불소라고 하는 놈이야. 플루오린이라고 하는 놈이거든. 얘는 되게 점잖고 가만히 있는 놈이야. 근데 산소가 뺏으러 가면 처맞고 산소가 뺏기고 도망가. 오케이? 플루오린만 안 만나면 끝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됐지? 오케이? 그래서 산화 반응은 산소를 뭐라고? 산소를 얻는다, 또는 산소가 결합한다, 또는 전자를 잃는다. 오케이? 됐니? 이 두 가지로 이제 약속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산화하는 반응, 봐봐. 내가 예를 들어서 규빈이한테 10,000원을 줬어. 그럼 너는 어때? 반드시 10,000원을 받았지. 내가 10,000원 줬는데 너가 10,000원 안 받았으면 이건 뭐니? 서스펜스, 스릴러지. 무서운 일이야. 그지? 그런 일은 없지, 그지? 전자도 물질이야. 산소도 물질이야. 그러니까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하는 건 한 놈이 잃는다고 하면 반드시 그걸 갖는 놈이 있겠지, 그지?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선후 이 관계도 아니야. 그냥 이름과 동시에 받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산화하는 반응 뭐라고? 동시성이 있다. 동시성. 동시에 일어나. 절대 하나만 일어나지 않아. 산화만 일어나고 환원은 안 일어날 수 없다. 괜찮지? 별로 안 어렵지? 오케이?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어요, 문제 풀 때.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원을 물어봤어. 환원을 물어볼 때 환원이 잘 안 보여. 그럼 뭘 보면 되는 거야? 산화는 어떻게 했는지 보면 되는 거야. 왜 동시에 일어났고 같은 양이 일어났을 거 아니야. 10,000원 줬는데 20,000원 받지는 않을 거 아니야. 안 그래? 맞지? 산소 2개 떨어졌는데 여기 산소 하나만 받지는 않을 거 아니야. 전자 4개 줬는데 전자 3개 받지는 않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양이 똑같을 거 아니야. 동시에 일어나고. 오케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산화하는 반응이 딱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산화하는 반응에서 산소 기준, 그리고 전자 기준에서 예시, 대표적인 예시를 보여주고 있어. 지금 이제 설명했으니까 한번 볼게요. 산소의 이동을 기준으로 산화하는 반응을 정의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봐. 여기 보면 탄소 있지, 탄소. C가 탄소야, 카본. 그 다음에 O2는, O가 산소야, 옥시즌. O는 산소 원자야. 오케이? O2는 뭐야? 원자가 결합해서 딱 같이 다니는 애야. 이게 산소 기체야.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 기체. 저번 한번 얘기했던 것 같다, 그지? 그래서 C하고 O2가 만나서 CO2가 됐대. CO2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오케이? CO는 뭐야? 일산화탄소야. 산소 하나 있지. 그래서 일산화라고 얘기하는 거지. 얘는 이산화탄소가 된 거야. 자, 산소를 얻는 반응이라고 했어. 누가 얻었어? 얘기해보세요. 누가 얻었어? C가 얻었어? CO2가 얻었어? 잘 생각해봐. 얻는 놈은 누구야? C야. 얻은 놈은 누구야? CO2지. 얻은 놈. 이미 있지? 얻어서 있지, 그지? 내가 뭐라고 물어봤지? 산소를 누가 얻었니? 라고 물어봤잖아, 그지?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C라고 해야 되는 거지. C가 얻는 거지, 이 반응에서. 그지? 그 얻어서 CO2가 되는 거지. 됐지? 말 좀 어렵니? 이것도 지금 그 판단하는 기준에서 문제 나오거든. 계속 내신 문제 나오기 때문에 누가 산화됐냐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얻었냐 이걸 판단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쪽을 얘기하면 안 된다고. 좀 쉽게 할까? 뇌 안 쓰게? 머리 안 쓰게? 자, 산화됐다, 환원됐다고 하는 용어는 어디에서만 쓰는 거냐면 반응물에서만 쓰는 겁니다. 생성물에서 쓰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아까 동시성이 있다고 했지? 그러니까 배웠으면 써먹으라고. 하나를 가르쳐주면 2개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2개겠지, 그지? 물질이. 그지? 그럼 얘는 뭐 되는 건데? 산화되는 거지, 이따가. 맞지? 그럼 얘는 반드시 뭐야? 모르긴 몰라도 동시성이 있으니까 얘는 환원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산화하는 반응, 막 복잡한 반응을 예로 들 수 있어. 되게 생소한 반응이 나올 수 있잖아, 그지? 나온다고 해도 산화 또는 환원 중 둘 중에 하나는 딱 정의에 의해서 명확하게 얘 산화됐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둘 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둘 중에 하나 애매할 때가 있을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일단 제대로 알 수 있는 것부터 얘는 환원됐다. 그러면 이게 산화됐겠네. 이렇게 논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가 산화되니까 얘는 환원되는 겁니다. 맞지? 준아? 맞니? 오케이. 자, 요번에는 산소를 잃는 반응. 예시가 사실 이렇게 구분돼 있을 필요는 없어. 근데 요거 한번 볼게. 이거 뭐니? MgO. 산화 O 마그네슘. Mg네 마그네슘이지, 그지? 산화 마그네슘이 있는데 얘가 분해가 되네, 그지? 분해가 돼. 분해가 돼서 하나는 마그네슘이 되고 하나는 O가 두 개 만나서 O2 산소 기체가 되는 거야. 아, 이거 특이한 반응이지, 그지? 그러면 이건 뭐라고 해야 되는 거냐면 MgO는 잘 봐. 산화하는 반응은 동시성이 있다고 했지. 근데 반응물이 한 종류밖에 없잖아, 그지? MgO는 산화되면서 환원된 거야,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니? MgO 자체에서 Mg로 갈 때 환원된 거지. O가 빠졌으니까. 그리고 O가 따로 모일 때 뭐가 된 거야? 산화된 거야, 이게. 이게 어렵지. 그지? 분명히 반응물이 산화 또는 환원이 되는데 얘는 하나가 두 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지? 서로 다른 두 종류로 나눠지기 때문에 MgO가 Mg와 O2로 나눠지잖아, 그지? 이때는 얘는 환원되는 과정에서 Mg가 됐고 산화되는 과정에서 O2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여기서 명확한 건 뭐냐면 Mg가 되는 건 반드시 뭐니? 산소가 떨어지는 반응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뭐니? 환원 반응 맞지, 그지? 그러면 이제 뭐 남아있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 안 그래? MgO에서 O2 되는 거, 그지? 이건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산화 반응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가장 적합할 겁니다. 아시겠죠? 조금 어렵지? 자,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고? 이걸 다음 주까지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라고. 그게 공부라고. 그러니까 그게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오케이? 자, 넘어가 볼게. 산화하는 반응 또 예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산화구리 CO에 탄소가 있어요. 이 탄소가 이 산소를 뺐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 구리가 생기고 이제 뺐는데 산소 하나 뺐는 게 아니고 이 CO에서 O를 두 개 뺏어서 이산화탄소가 된대. 됐니? 이 반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니? 탄소는 명확하지. 뭐야? 산소 붙었지. 그러니까 얘가 뭐니? 산화된 거야. 그럼 얘는 뭐야? 산소가 있었는데 산소 떨어졌지. 이것도 명확하네, 그지? 얘는 환원된 거야. 산소 떨어졌으니까. 안 그래?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다. 자, 밑으로 내려갈게. 전자이동으로 이제 설명을 해보자고. 전자이동을 얘기할 때는 산소가 없어도 돼. 이게 무슨 뜻이니? 있어도 돼. 근데 없어도 정의할 수 있다고, 산화하는 반응은. 됐니? 그러니까 지금 전자가 없는 기준, 특히 이게 뭐냐면 요게 많이 나옵니다. 잘 봐. 금속 이온 기준, 금속의 반응 기준에서 전자의 이동으로 산화하는 반응을 표현하게 되거든. 보자고. 구리가 있었어. 응? 구리, 금속이 있었어. 근데 이 구리 뭐니? Cu2 플러스 이렇게 돼 있지? 이거 뭐지? 뭐 몇 플러스 몇 마이너스 이런 걸 이온이라고 하지. 이온. 그러니까 구리 이온이 됐어. 그러고 2 플러스가 됐다는 건 무슨 의미지? 원자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짜리 전자가 두 개가 나간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2 플러스 된 거지, 그지? 그러면 전자를 영어로 일렉트론이라고 하지, 그지? 이 마이너스 전자 두 개가 따로 빠져나왔다고 봐야 되겠지, 그지? 자, 이때 구리는 어떻게 된 거야? 전자를 잃었지? 구리 원자는 전자를 잃었지? 반응물 보라고 했지, 그지? 반응물 전자 잃었으니까 얘는 뭐가 된 거야? 산화된 거지, 맞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누가 환원된 거야? 라고 얘기하면 좀 애매할 수 있지만은 얘를 받은 애가 환원된 거야. 얘를 받은 애가. 어딘가 있을 수 있겠지, 그지? 지금 이런 반응을 뭐라고 하냐면 반쪽 반응이라고 합니다. 반쪽 반응. 그러니까 이거 잃는 것만 나와 있고 얻는 건 안 나와 있지, 그지? 그래서 반쪽 반응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요번엔 전자를 얻는 반응. 이거 H가 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은. 요즘에 비싸지는 은. 오케이? 1kg짜리 은 500만 원 넘었어요, 이제. 은 주우면 잘 갖고 있어. 오케이? H 플러스에 전자가 붙어. 그래서 은 금속이 됐어. 됐죠? 그러면 얘는 전자를 얻었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 거야? H 플러스가 환원된 거야. 맞지? H 플러스가 전자를 얻었지. H가 얻은 게 아니잖아. H는 이미 얻은 거지. 얻을 행위를 해야 되는 건 H 플러스 맞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반응물 쪽이 그 환원 또는 산화 된다고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어렵지 않지, 여준아? 괜찮지? 그래도 좀 더 집중해서 보자. 반에서 1등 해야지. 그치. 눈빛 좋아. 오늘 웃지도 않고 좋아. 자,
이런 반응이 있대. 마그네슘 금속이고, 그 다음 CU도 금속이지. 근데 이온이 돼 있어. 2 플러스. 자, 이 반응에서 금속들은, 금속들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너네, 남자 고등학교에 한 반에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애들 중에 좀 한 몇 달 지나면 딱 이 서열 정리되지. 싸움 제일 잘하는 놈.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정리되잖아. 그지? 뭐 된다고 치자. 알겠지? 금속도 다 그게 있어. 그러니까 이 싸움 잘한다는 걸 금속에 어떻게 적용하면 되냐면 전자를 더 잘 뺏는 놈이 있고 덜 잘 뺏는 놈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제일 못 뺏는 놈 있겠지? 제일 잘 뺏는 놈이 있겠지. 그지? 오케이? 이렇게 쭉 서열화 시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이 못 뺏는 거, 이쪽이 잘 뺏는 거 하면 이쪽에 있는 A, 이쪽에 있는 B 이렇게 반응하면 얘가 뺐을 거야. 맞지? 그지? 이 서열화 시킬 수 있다는 뜻이야. 여기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마그네슘이 있고 구리 이온이 있는데 구리가 뺏었지. 잘 봐. 바로는 안 보여. 집중해야 돼. 오케이? 바로는 안 보여. 구리가 2 플러스 했는데 그냥 0이 됐잖아. 금속이 됐잖아. 그 말은 뭐지? 전자 2개를 얻었다는 뜻이야. 얘는 그냥 0이었는데 2 플러스 됐지. 그러면 이게 뭐야? 전자 2개를 누구한테 줬다는 말이겠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 거야? 산화된 거지. 전자 뺏겼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반응에서 환원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힘이 센 거야? 누가 더 싸움 잘하는 거야? 구리지. 구리지. 왜? 구리가 전자를 뺏었잖아. 뺏는 놈이 싸움 잘하는 거라고. 맞지? 아니, 되게 양아틱한 애가, 막 주먹 쓰는 양아틱한 애가, 지가 싸움 잘할 때 돈 줘? 뺐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전자 뺏었다고. 전자가 뭔지 아니? 이런 말 너네 졸업할 때까지 절대 못 들어볼 거야. 공부할 애들은, 이공계 공부할 애들은 박아놔. 전자는 에너지야. 기억했어? 그 어떤 선생님도 이 얘기를 안 할 거야, 아마. 이걸 한 이제 대학교 3, 4학년 때 깨달아서, 그거였어? 이렇게 깨달을 수도 있어. 오케이? 전자는 에너지야. 전자가 에너지를 전달하는 주체야. 이 대표적인 게 어디서 보이냐면, 광합성 할 때 빛 에너지 누가 흡수하게? 전자가 흡수해. 어디에 있는 거? 엽록소에 있는 전자가 흡수해. 전자가 통통통통 뛰면서 다른 데로 이동하면서 그 에너지를 전달해. 그 에너지가 어디로 한 군데 모여서 뭐가 되는 거야? 포도당을 만드는 결합 에너지가 되는 거야. 졸라 멋있어. 그 관심이 생기면 엄청 멋있는 과정이야. 잘 표현을 못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못 하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지금 뭐 한 거야? 얘가 뺏은 거야. 에너지를 뺏은 거야, 구리가. 오케이? 왜? 싸움 잘하니까. 이걸 이제 화학에서는 싸움 잘하는 이러면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뭐라고? 반응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반응성이 높다. 오케이? 금속 중에서 전자를 더 잘 뺏는 놈을 반응성이 더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럼 쭉, 아까 그 서열을 정리했을 때 뺏기는 놈, 뺏는 놈이 있으면 이쪽이 반응성이 뭐야? 제일 높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이렇게 금속의 반응성이라는 표현을 배울 수도 있어. 안 배울 수도 있어. 오케이? 근데 학교에서 쌤이 얘기를 해주면 금속의 반응성 얘기하면 반응성 높은 놈이 뭐? 전자를, 에너지를, 돈을 뺏는 놈이라고. 더 잘 뺏는 놈이라고. 오케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됐나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이제 본격적인 예시.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냐면 봐봐. 이런 거, 그림 좀 익숙해져야 돼. 이런 거. 요런 거. 그 다음에 요런 거. 4개 얘기했어, 내가. 4개. 요거 익숙해져야 된다는 게 뭐냐면 산화하는 반응 문제 내려고 하면 이런 예시에서 누가 어떻게 되고 그런 의미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그걸 일단 탁탁 정리가 돼 있으면 좀 안정적으로 문제를 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시연아 알겠지? 오케이? 자, 볼게요. 여기 산소 이동과 산화하는 반응.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한번 가질게. 집중력이 좀 떨어질 때 됐지, 그지? 산소 이동과 산화하는 반응. 산소 이동 기준으로 예시를 보여주고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될 거야. 물질이 산소를 얻는 반응을 뭐야? 산소가 붙는 반응 산화, 잃는 반응 환원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일어난다. 아까 이미 다 설명했지, 그지? 산화, 환원, 반응의 동시성.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됐죠? 자, 그러고 이제 예시, 본격적인 예시가 나오는데, 볼게요. 이걸 알아야 돼. 글로 설명한 거 알아야 돼. 구리. 금속 구리는 무슨 색? 약간 불그스름하지, 그지? 보통 금속의 일반적인 색깔 회색이야, 그지?
광택이 있는 회색. 근데 금은 금은 진짜 금색이지, 그지? 은은 은색이고 좀 색깔이 좀 다르지, 그지? 구리는 또 특징적으로 동색이라고 하기도 하고 붉은색 계통이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그지? 붉은색 구리는 그냥 순수한 금속 구리야, 맞지? 구리를 가열해. 가열하면 구리가 어떻게 되게? 타는 거야. 타는 걸 뭐라고 해? 연소. 배웠지? 연소라고 해. 됐지? 연소. 구리가 연소되어 있는 거고, 이 연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기억나? 빠른 산화라고 했습니다. 연소와 산화는 다른 게 아니야. 그냥 산화는 천천히 산소가 붙으면 산화야. 근데 바바바박 산소가 붙으면 이걸 연소라고 하는 거야. 같은 거야. 빠른 산화가 연소입니다. 그래서 산화구리 2라고 돼 있지, 그지? 가 생성되고 검은색으로 바뀐대. 자, 볼게요. 여기 보면 구리가 있고 산소가 빨리 붙어. 그래서 CuO, 아까도 나왔지? 앞에 페이지에. CuO가 만들어지는데 얘를 산화구리 2라고 하고 얘의 색깔은 뭐다? 검은색이야. 얘의 색깔은 뭐다? 붉은 계통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금속이 있던 붉은 계통인데 타고 나면 검은 계통이다, 이 뜻이야. 한마디로. 됐죠? 하나 또 알아두세요. CU는 뭐야? 편의점이야. 그지? 그러고 웃지 마. 웃음을 참을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참된 남자의 어떤 그런 매력이야. 자, CuO는 산화구리지, 그지? 이때 이름이 뭐라고 적혀있어? 2라고 적혀있지?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이거 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이 2가 뭐니? 손 들려고 했지? 페이크지? 오케이. 자, 이 2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실 그 금속하고 산소, 뭐 구리하고 산소 이렇게 얘기할게. 일반적으로 금속이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금속과 산소가 만날 때는 이게 1대1로 만날 수도 있고 2대1이 만날 수도 있고 2대3이 만나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고. 근데 얘들 그 구성원들은 뭐니? 산소가 구리니까 산화구리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지? 맞지? 근데 그걸 구분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때 구분할 때 필요한 기준이야. 약속이니까 피곤하지만 좀 알아도 실제로 이런 게 있습니다. CU2O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실 우리 요거 배우기 이전에 그 주기율표, 화합하는 규칙성 뭐 이런 거 사실 배웠어요. 우리 수업에서 지나왔어. 너네가 아마 3월 말쯤에 학교에서도 배워야 되는 내용이야. 오케이? 여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산소는 이온이 되면 몇 이온이 돼? 2 마이너스 이온이 돼. 거의 대부분 99%. 됐죠? 그 다음에 구리는 이온이 되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2 플러스 이온이 될 수도 있고 1 플러스 이온이 될 수도 있어요. 구리는.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으면 이 주기율표에서 여기에 있는 뭐 나트륨, 칼륨 이런 애는 아니야. 근데 요 중간에 애매하게 있는 전이금속 원소들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따로 우리 자세히 안 배웁니다, 여기. 이 전이금속 원소들은 이온이 될 때 한 모양이 아니고 2개 또는 3개 정도의 모양이 안정해. 이게 될 수도 있고 저게 될 수도 있는 거야. 대표적인 게 뭐야? 철. 철은 1번에서 20번까지 우리가 외워야 되는 원소가 없지, 그지?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라고 하는 원소는 왜 외우라고 하는지 알려줄게. 1번부터, 처음부터 어느 정도까지야? 그래서 외우는 거야? 아니야. 1번부터 20번까지는 사람이 원소를 이해할 수 있는 규칙성이 다 들어맞는 애들이야, 얘는. 들어맞아서 외우는 거야. 안 들어맞았으면 외우라고 안 했을 거야. 들어맞으니까 외우라고 이 외운 거에서 바로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규칙성이 맞으니까. 근데 이 중간에, 주기율표 중간에 이렇게, 주기율표 이렇게 양쪽에 좀 튀어나오고 중간에 이렇게 푹 꺼져 있잖아, 그지? 이쪽은 금속입니다, 금속. 금속인데 전이금속 원소라고 하거든. 전이금속 원소. 얘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정확하게 결과가 딱 하나다! 이렇게 규칙성 하나로 말하기가 어려운 애들이야, 얘들은. 이유가 다 있어요. 안 가르쳐 주지. 이거 고3 때 너네, 지금 교육까지는 고3 때 살짝 배우고 넘어갈 거야. 대학생 때 이해를 해야 돼. 오케이? 전자의 배치 방법 때문이야. 자세한 건 다음에 배우면 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여기 있는 애들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하면 대표적으로 여준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중금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보통은. 알겠지? 중금속이라고 하는 거고, 뭐 중금속은 아니지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철, 이런 애들은 이온이 될 때 2 플러스 이온도 안정하고 3 플러스 이온도 안정해.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거야. 구리도 마찬가지야.
2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1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산소는 뭐야? 전형적인 원소거든. 그러니까 2 마이너스 원소 딱 고정돼 있어. 됐니? 그럼 이 결합했을 때 어떻게 결합하는 거야? 결합할 때 이 이온의 전하량이 합했을 때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지. 그래야지 안정하다고 했어요. 됐지? 그러니까 얘는 이거 하나 대 이거 하나 이렇게 결합하는 거야. 맞지? 얘는 뭐야? 이거 하나 대 이거 뭐야? 2개 있어야지 0이 되지. 왜? 1 플러스는 2개 해야지 2 플러스가 되잖아. 맞지? 그 2 마이너스하고 합해서 0이 되려면 2개 있어야 되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고, 그럼 얘도 산화굴인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뭐가 달라지는 거야? 뭐가 달라지는? 이게 달라지지. 금속의 뭐라고 하냐? 금속의 전하량이 달라지지, 그지? 금속의 전하량 또는 금속의 산화수라고 합니다. 됐죠? 산화수가 플러스 2다, 뭐 플러스 2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전하량이 플러스 2다,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얘 이름은 산화구리에 얘의 산화수를 따서 산화수예요. 결국 2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는 뭐야? 그러면 이거 2개 있다고 2가 아니야. 산화수를 따는 거야. 약속은 그거야. 그래서 이건 산화구리 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학자들이 뭘 잘하느냐 하면 노멘클러처를 잘합니다. 이걸 이제 되게 교양 있는 단어입니다. 명명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명명법. 명명법을 되게 잘하거든. 화학자들이 약간 꼰대 기질도 있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되게 스마트한 게 뭐냐면 어떤 되게 복잡한 물질 있지, 그지? 되게 복잡한 물질이 있다? 근데 여기에 복잡한 물질을 만드는데 다 뭐가 있겠니? 기본 플랜과 약속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든. 그 이유 하나를 다 밝혀내놨어 지금.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물질이 있으면 그 약속대로 이름을 짜르르 긴, 정말 이름 긴 물질도 있어요. 이름 쫙 있거든. 자, 봐봐. 이 이름 있지? 되게 신기했어. 내가 대학교 2, 3학년 때 유기학 배우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이렇게 쭉 읽으면서 그릴 수 있어, 이거. 이름 딱 알면 딱 이 물질! 이렇게 딱 박아버릴 수가 있거든. 뭐가 웃긴데. 여기서 웃는 거는 그때 내 감동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진짜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했어. 여기 뭐 아주 간단한 거지. 산화구리 2, 1. 여기 다 약속이 있지. 약속을 알고 있다면 그냥 쓱 읽으면 예.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산화구리 1, 얘는 2 마이너스니까 얘는 2개 있어야 된다. 1 플러스면. 맞지? 알 수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 이거 약간 곁다리 지식이긴 한데 아주 명확하게 분명히 수십 번을 볼 거라고, 괄호 안에 있는 걸. 그지? 그래서 뭔지 모르고 지나갈 거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설명해 본 거예요. 됐죠? 넘어갈게. 자, 이 구리 이걸 뭐라고 하지? 요런 그 간장 종지 같은 걸. 실험실에 있는 간장 종지. 간장은 안 붙지. 그지? 이거 뭐라고 하지? 도가니라고 하지. 도가니.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하지? 산발이. 그지? 얘는 뭐야? 알코올 램프. 알지? 그지? 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냥 굴이 있는 거, 그 높은 열로, 그지? 태우려고 하는 거야. 그지? 연소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 남아있는 거 뭐다? 시꺼먼 산화구리 2가 된다는 거지. 됐나요? 자, 이거 빨리 갈게. 산화구리 2는 또 다시 돌아올 수 있대. 뭘로? CuO였잖아. 그지? 근데 다시 Cu와 O가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뜻이겠지. 이거 환원인데 어떻게 하냐? 이 실험 설계를 하면 된대. 자, 이걸 가져와. 검은색의 산화구리 2 하고 여기에 여기에 산화구리 2하고 탄소는 뭘로 생각하면 돼? 샤프심이나 이런 거 빻아놓으면 돼. 탄소 가루. 됐지? 이거 같이 섞고 이렇게 딱 막에 맞고 이렇게 그 공기가 통할 수 있는 줄, 이거 석회수에 넣어. 이따가 설명할게. 됐죠? 그래 놓고 또 이걸 태워. 이걸 태우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뭐가 있어? 산화구리 2인 CuO도 있고, 탄소 가루도 있지, 그지? 아까는 뭐라고 했어? 탄소가 산소를 뺏어간다고 했지, 그지? 이산화탄소가 되고, 구리가 만들어지지. 자, 잘 봐. 별표. CO2의 별표.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반드시 이 실험 과정에서 알고 있어야 돼. CO2 생겼지? 그리고 또 뭐가 생겼어? 구리도 생겼지? 이거 계속, 아까는 구리 태우니까 시꺼매졌지? 요번에는 산화구리 태우니까 어떻게 돼? 빨개지는 거야, 다시. 무슨 말인지 알겠니? 빨개지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까만 탄소 가루도 거의 없어져. 뭐가 된 건데? 기체가 된 거야. 탄소 가루가. CO2 이산화탄소 기체가 된 거야. 기체는 뭐야? 여기 꽉 차겠지. 꽉 차면 어떻게 돼? 꽉 차면 이쪽으로 쭉 나오겠지. 기체 공기가 나오겠지, 그지? 나오면 석회수에서 뭐가 뽀글 기체가 만들어지겠지, 그지? 그러면서 기체가 나오면 뽀글뽀글이 안 보여도 이 석회수가 어떻게 변하냐면 석회수는 아주 투명한 물하고 구분이 안 됩니다. 됐나요? 근데 이산화탄소를 만나면 이게 푹 뿌옇게 변해요,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이 실험에서 요 실험 설계를 한 이유는 뭐다? 지금 반응해서 이 결과물이 나왔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 적어 놔볼까? 자, 여기까지 필기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석회수가 뭔데? 모르지. CA, 칼슘입니다. 그 C는 OH2. 요게 물에 녹아 있는 물질입니다. 석회수. 됐니? 여기에 필기하라고 했습니다. 이산화탄소, 아까 말했지? 이산화탄소 맞나?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반응하겠지, 반응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CA에, 칼슘에 여기 있는 애들 C하고 O하고 O 두 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산소 몇 개 있어? 봐봐, 집중. 몇 개? 두 개지, 한 개가 아니고. 투잖아. 맞지? 그 중에 한 개를 더 써서 2가 아니고 3가 됩니다. 그럼 여기 남은 건 뭐야? 수소 둘, 산소 몇? 한 개지, 그지? 한 개 썼잖아, 그지? 그러면 남은 거 가지고 뭘 만드니? H2O, 물 만듭니다, 물. 됐나요? 이게 뭐니? 이거야, 이거. 분필, 탄산칼슘. 분필 아주 미세한 가루가 갑자기 확 만들어지는 거야. 투명한 물 같은 데서. 그러니까 뿌옇게 흐려지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 다음에 이 미세한 가루는 고체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깔아앉아. 이렇게 깔아앉아. 처음에 뿌옇게 있다가 오랜 시간 지나면 다시 맑아지고 밑에 쫙 깔아앉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실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S라고 적어주거든요. 여기 S라고 적어주는데 이 S는 뭐지? solid, 고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L이라고 적어줍니다. 물은 뭐야? 액체지, 그지? liquid. 그 다음에 CO2 뒤에는 G라고 적어주지? G. 이거 뭐야? gas. 기체라는 뜻이니까. 가스는 기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독가스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이 반응식이에요. 이 상태를 표현하는 거를 다 가르칠 수 있네. 아우, 좋은 반응식이야. 여기는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AQ라고 적어야 됩니다. AQ. AQ가 뭐냐면 물에, 딴 거에 아니고 물에 녹아있다라는 뜻이야. aqueous solution. 아쿠아가 물이라는 뜻인 거 알지? 아쿠아. aqueous. 아쿠아라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aqueous. 물에 녹아있는 수용액 상태. 됐지? aqueous solution. 해서 AQ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물질의 상태는 4가지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딱 4가지 있어요. 4가지 다 나와 있는 그지? 화학 반응이지, 그지? 그렇게 해서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 요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지금. 아시겠죠? 쉬는 시간. 피곤하면 10분 자는 연습해. 이어서 지켜. 그렇죠. 자, 하이파이브. 해보자. 화학. 자, 요거 봐야겠다, 그지? 요것도 나와. 요 문제에 나올 거야. 딱딱딱 요것도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될 거야. 자, 알코올 램프와 산화하는 시끄러. 조용해. 웃지 마. 딱딱딱 다 나와. 뭐가 웃긴 거야? 알코올 램프와 산화하는. 자, 알코올 램프 있고 구리 있다, 그지? 아까 구리 있었는데, 맞지? 구리를 태우니까 어떻게 됐어? 아까 까맣게 변했어, 안 변했어? 맞지? 까맣게 변했지, 그지? 자, 요거 잘 봐.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 너네 집에 가스레인지도 이렇게 키면 라면 먹으려고 이제 불 키면 불이 나오지, 그지? 동그랗게 나오는데 불을 잘 보면 그 불의 안쪽은 파란색인데 바깥쪽은 살짝 빨간색이 있을 때가 있지, 그지? 아, 네. 뭘 그렇게 격하게 동의를 해? 당연히 그런 거야. 라이터.
라이터 불 켜면 그렇게 되거든요. 오케이. 양초도 그렇지, 그지? 그 왜 그러냐? 내가 설명을 해줄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거지. 여기서 이제 색깔이 구분되는 거 이제 안쪽을 속 불꽃이라 하고, 바깥쪽을 겉 불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겉 불꽃. 이게 결국은 이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생각해봐. 불이 붙으려면 뭐가 필요해? 라이터가 필요하지. 그리고 불을 붙이고 싶은 마음도 필요하고 참 많은 게 필요해. 그지? 근데 불이 붙으려면 산소가 필요해. 그래서 불 나면 이불을 덮거나 하면 이게 불 꺼지는 이유가 뭐야? 산소가 차단돼서 그런 거야. 지속적으로 산소가 엄청 많이 필요한 거야. 맞지? 산소가 필요해. 불이 붙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불꽃이 있으면 산소는 공기 중에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겉 불꽃 쪽에도 뭐니? 산소가 가겠지. 접근하겠지. 그지? 맞지? 그래서 산소를 써서 이렇게 이제 불이 날 수 있는데, 안쪽은 산소가 있어도 어떻겠니? 안쪽 불꽃에는 산소가 적게 들어오지 않겠니? 산소가 계속 부족한 상황이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불이 있으면 바깥쪽은 산소가 공기 중에 접촉하는데 안쪽에는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 소모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적게 들어가겠지. 그지? 산소가. 그래서 여기는 산소가 부족할 거다. 여기는 부족, 겉에는 많아. 그지?